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4월 8일 잠정 연기 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내일 4월 12일부터 2분기 접종 일정 계획대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 유럽의약품청 약물감시 및 유해성 평가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접종 후 희귀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4월 8일부터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동향 등을 검토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단과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연령 집단별 접종 위험과 이득 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안전한 접종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분기 접종 일정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계획대로 재개합니다. 이에 따라서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했던 특수교육, 장애아 보육,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고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하였던 요양병원 등의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합니다. 둘째는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등이 희귀혈전증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분류한 것을 반영하여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 유발할 수 있는 희귀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이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희귀혈전증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혈전학회, 신경과 학회 등 관련 전문 학회와 신속하게 사례를 공유하고 진단, 치료,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혈전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중증 악화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자용 안내문을 보완하여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진용 진료 안내서도 제정하여 배포하겠습니다. 희귀혈전증 등이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 반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질환 관련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2차 접종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희귀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도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하고 이상 반응 감시, 조사, 또 피해 심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불안감보다는 건강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 순서가 오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전체 접종 계획상에 현재 이제 접종 계획을 변경해서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2분기에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가 크게는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이 494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 어르신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굉장히 큰 그런 대상 연령이기 때문에 접종을 당연히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한 64만 명 정도로 27% 정도가 제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의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할 계획이고, 또 이분들에게 접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자로 조정하는 2분기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희귀혈전증이 100만 명당 1명 정도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의 치명률이나 중증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는 상당히 높고, 그런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이득이 훨씬 높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에는 희귀혈전증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또 드물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에는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발견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그리고 또 의료계하고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치료 대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응 체계를 같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시에 부작용이 없었던 20대에는 2차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네, EMA에서 전반적인 이득이 크고 특정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을 재개하라는 판단을 하면서 영국에서 이제 바로 30대 미만 하겠다고 지침을 내리면서 그 밑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할 때 혈전 관련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2차도 아스트라로 진행하고, 이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경우에만 제한했습니다. EMA에서 3,400만 건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건수 중에서 여기 말씀드린 희귀혈전증,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이 혈전증 사례 전부는 1차 접종 시에만 발생을 하였고, 2차 접종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혈전증이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으므로 2차 접종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내용은 EMA Q&A에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2차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2차 접종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면 나중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발전증은 발생 빈도 자체도 100만 분에 한 건,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에 한 건 가까이도 높긴 하지만 그 드문 부작용조차도 전부 1차에서만 발생하고 2차 접종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영국과 우리나라에서는 1차 접종 때 혈전증 부작용이 없었던 경우에는 2차 접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라고. 서울시가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이 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그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나 아니면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또 불법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저희가 그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제재나 뭐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그런 인위적인 그런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설 그 책임자나 아니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 시설을 잘 지켜낼 수 있게끔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당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 그리고 불과 한 3주 전에 있었던 내용과 그리고 최근에 오늘 발표한 내용상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그리고 우려가 있다는 거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정부 그리고 국민이 백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백신 접종의 사업의 시작이자 끝까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하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좋은 최고의 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합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신 정보에 저희가 더 현명하고 그리고 타당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건강도 보호하지만 가족과 동료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적으로는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방역당국은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희귀혈전증에 대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하고 함께 진단, 치료 대응도 강화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미리 대비해서 대응하듯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혈전증도 접종 받으신 분께서 예방접종 후 증상을 관찰하고 조기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진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관련돼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면 접종 계획과 실시 기준을 또 그 상황에 맞게 변경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최선의 권고안을 도출하여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예방접종 전문가들의 권고와 과학적으로 승인된 정보를 국민들께서는 신뢰해 주시고 예방접종 순서가 되면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의 전후 주의 사항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